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아버지가 사실 자신을 언제든 버릴 사냥개로만 여겼다면 그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화려한 재벌 후계자라는 가면이 벗겨진 진세훈의 처절한 몰락과 그 난장판 위에서 우아하게 복수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차정원의 치밀한 설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25년 전 사라졌던 진실이 악인들의 목을 조여오는 역대급 카타르시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난숙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송풍기의 낮은 웅얼거림조차 거슬릴 만큼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난숙 앞에는 구실장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진세훈과 진태석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인쇄된 검은 글자들은 난숙의 눈을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난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비정했습니다. 공난숙에게 사람은 오직 이용 가치라는 숫자와 데이터로만 분류되는 존재였고, 사위였던 진세훈은 이제 수익률 제로인 쓰레기 자산처럼 명단에서 완전히 삭제될 운명이었습니다. 진세훈,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감히 내 딸을 앞세워 건양의 가짜 핏줄을 내 옆에 붙여놓으려 했어? 난숙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세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회장실 안을 서늘하게 채웠습니다. 난숙은 곧바로 주영채를 호출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영채의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이 난숙의 눈에는 오물처럼 보였습니다. 영채가 들어서자마자 난숙은 구겨진 검사지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영채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채는 당황한 기색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적힌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영채의 안색은 피가 빠진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영채는 이미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건양의 안주인이 되어 세상을 내려다보겠다는 야망의 눈이 멀어 엄마인 난숙까지 속이며 위조된 결과지를 건넸던 터라 심장을 옥죄는 공포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 이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입 닥쳐. 건양과 핏줄도 아닌 놈을 끼고 건양 안주인이 되겠다고? 내 눈을 속이고 감히 그런 도박을 해? 말도 안 되는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진세훈이랑 이혼 준비나 해. 그 쓰레기 같은 가짜 핏줄 때문에 내 크라운 캐피털이 입은 타격은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테니까. 난숙의 분노는 천장을 뚫을 듯 격렬했습니다. 영채는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난숙의 마음은 이미 비즈니스적 결단으로 굳어진 뒤였습니다. 난숙에게 딸의 눈물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난숙은 곧장 건양 그룹 진태석 명예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를 듯 단호했고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먹잇감의 숨통을 끊으러 가는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입가에 어려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난숙은 비서들의 재질을 거칠게 뿌리치고 육중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고고한 공간에서 책상 앞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던 진태석은 난숙의 무례한 동장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난숙이 그의 눈앞에 던져놓은 유전자 검사지를 본 순간 태석의 입가에는 당황 대신 비아냥거리는 여유로운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 회장, 우리 집안 가정사에 관심이 너무 많군요. 자네 같은 장사꾼이 남의 집대 끊기는 것까지 걱정해주다니. 진태석, 연극 그만해요. 내 아들도 아닌 놈을 후계자로 세워놓고 나랑 사돈을 맺어? 감히 공난숙을 상대로 사기를 쳐? 당장 영채 이혼시키고 내가 쏟아부은 투자금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회수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검사지를 언론에 뿌려 건양 주가를 바닥으로 꽂아버리겠어요. 난숙의 폭발적인 분노와 협박에도 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듯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날 협박해? 고작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건양의 주인을 협박하느냐고? 태석의 반응은 난숙의 예상과는 천양지차였습니다. 그는 이미 진세훈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태석에게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건양이라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한혜라는 여자를 곁에 묶어두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된 도구이자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방패막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집무실 밖 복도의 그림자 속에서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된 진세훈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 뇌를 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랑을 갈구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남의 자식으로 인지하고 철저히 이용해왔다는 사실에 그의 세계는 유리성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태석에 이어지는 말은 그의 영혼마저 도려냈습니다. 세훈이 그놈은 그냥 내가 키운 사냥개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짓고 주인을 위해 물어뜯으라고 키운 게 사냥개지.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히거나 버려지는 게 사냥개의 운명이야. 감히 오물 덩어리 주제에 내 핏줄 행세를 하며 건양의 부사장이니 뭐니 거들먹거린 대가치고는 그간 누린 복이 영화로우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태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가책이나 부성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훈을 인격체가 아닌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자 기계의 부품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세훈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아닌 세상을 향한 증오와 배신감, 그리고 광기가 서린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그 자리에서 짐승 같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한편 차정원의 머릿속은 25년 전의 퍼즐 조각들로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가 선물한 곰인형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단순히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 차기범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설레었던 순간, 즉 사랑하는 아내 헤라를 위해 반지를 고르며 미소 짓던 그 찰나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음성을 반복해서 들으며 아빠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목소리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그토록 아름답고 순수했던 행적을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자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추악한 증거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범죄의 수단으로 난도질한 그 잔인함에 정원은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종로의 깊숙하고 후미진 골목, 세월의 때가 겹겹이 쌓인 노포 금은방 골든 주얼리를 찾아갔습니다. 먼지 쌓인 진열장 안에는 빛바랜 시계들과 유행 지난 장신구들이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25년 전 가난하지만 눈빛 많은 맑았던 청년 차기범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는 주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억누르며 아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그날은 유독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지. 이 양반 며칠을 우리 가게에 와서 쇼케이스를 들여다보며 고민했거든요. 아내한테 줄 반지를 사야 하는데 공장에서 받은 월급으로는 조금 모자란다며 뒷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참으로 아내를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이었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담담한 증언은 정원의 심장을 날카로운 메스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진태석은 차기범이 주상철을 살해하기 위해 그 동선을 파악하고 주변을 배회했다고 주장하며 금은방 방문 기록을 살인을 모의하거나 무기를 준비하려 했던 의심스러운 행적으로 둔갑시켜 수사기관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기범이 그 시간에 금은방에 머물렀던 이유는 오직 하나, 아내 헤라에게 줄 반지를 고르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진태석의 무시무시한 협박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입을 닫고 살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깊숙이 보관해왔던 낡고 노란 장부를 정원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차기범이 헤라를 위해 예약했던 반지의 도안과 날짜, 그리고 그가 지불했던 땀 묻은 계약금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은 노인이 건넨 장부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빠는 그저 엄마를 기쁘게 해줄 생각뿐이었고 그 가난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비 오는 날 골목을 누볐을 뿐인데 그 순수한 마음이 악마 같은 진태석에 의해 살인자의 발걸음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원은 차가운 장부 표면을 어루만지며 25년 전 아빠가 느꼈을 그 떨리는 설렘과 그 직후 닥쳐온 차가운 수갑의 감촉을 동시에 체감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장부 위로 헤라를 위한 반지라는 글씨가 번져갔고 정원의 내면에는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이 장부야말로 진태석이 공들여 쌓아온 거짓의 성벽을 단숨에 허물고 아빠 차기범의 25년 한을 풀어줄 단 하나의 성물임을 확신하며 정원은 이를 심장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그 시각 건양가의 거실에서는 공란숙의 표독스러운 폭격이 진세훈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난숙은 이미 구실장을 통해 진세훈이 진태석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난숙의 눈에 비친 세훈은 더 이상 고귀한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닌 자신의 딸 주영채의 인생을 가로막고 투자금을 좀먹는 인생의 폐기물에 불과했습니다. 난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유전자 검사지를 던지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진세훈, 너 이제 보니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었구나. 가짜 아들 주제에 감히 내 딸 영채를 속이고 내 돈을 탐했어? 누구 덕분인지 잊었나 본데 넌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해. 난숙은 곁에서 눈치만 보던 주영채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작성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훈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폭로에 사색이 된 채 구원 요청을 하듯 진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오히려 난숙의 난동을 비웃듯 즐기며 세훈을 향해 넌더리가 난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석에게 세훈의 절망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훈이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에도 일말의 동요 없이 세훈을 고장난 장난감처럼 취급했습니다. 세훈아, 너 정말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냐? 그 어설픈 연기에 내가 속아줬던 건 내가 그저 헤라를 내 옆에 잡아두기 위한 예쁜 장식품이었기 때문이야. 이제 장식품이 깨졌으니 치워야지. 태석의 비정한 선언은 세훈의 가슴에 수천 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발버둥 쳤던 세월이 고작 누군가의 수집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장치였다는 사실에 세훈은 영혼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훈은 배신감과 수치심에 온몸을 떨며 태석을 노려보았지만 태석의 눈에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는 듯한 지독한 무시뿐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헤라뿐이야. 태석은 세훈의 출생 따위는 자신의 왕국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 오직 한헤라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 세훈을 이용해왔음을 다시금 잔인하게 상기시켰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냥개처럼 세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세훈은 공난숙의 멸시와 진태석의 냉소 사이에서 자신이 발붙일 곳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직감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정원은 금은방에서 확보한 진실의 장부를 가슴에 품고 이 지옥 같은 현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악인들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비참하게 물고 뜯는 이 순간이야말로 25년 전 아빠의 억울한 명예를 되찾고 진태석의 심장에 종지부를 찍을 가장 완벽하고도 장엄한 복수의 무대였습니다. 건양가 거실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주변을 찔렀습니다. 공난숙은 진세훈의 유전자 검사지를 마치 승전보라도 되는 양 흔들며 진태석을 압박했고 그 틈에서 주영채는 어머니의 무시무시한 분노와 진세훈의 몰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영채는 자신의 신분 세탁과 가짜 인생이 이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함께 소멸할까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손톱을 짓씹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난장판을 종결시킬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금은방에서 확보한 낡은 장부를 심장 가까이 품은 채 건양가의 육중한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원의 등장은 거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진태석은 정원의 살기 어린 눈빛과 서늘한 아우라를 뿜어내며 자신을 쏘아보자 본능적으로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여전히 이 집의 왕은
자신이라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채 특유의 가증스러운 여유를 가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여긴 어쩐 일이냐? 지금 집안 어른들끼리 중요한 대화 중이니 넌 잠시 물러가 있거라. 나중에 따로 부를게. 그의 부드러운 말투 뒤에는 여전히 정원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조종할 수 있다는 지독한 선민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태석의 말을 칼로 베듯 비웃으며 태석이 그토록 혐오하며 치워버리려 했던 오물 덩어리 차기범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장부를 거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거실에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법정의 의사봉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있기는 합니까? 남의 자식인 걸 뻔히 알고도 사냥개처럼 도구로 이용한 아버지와 그 사실을 숨기고 건양의 왕자를 노린 가짜 며느리,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을 지켜보며 오직 자기 통장 잔고만 챙기는 사채업자까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대단한 가족이네요. 정원의 날카로운 일갈에 공난숙의 안색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난숙은 정원이 금은방 주인을 만나 25년 전의 타임라인을 완벽히 복구해왔음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정원이 건양가의 내분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수작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펼쳐 보인 장부의 내용은 난숙조차 숨을 멈추게 할 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25년 전 차기범이 주상철을 살해했다는 알리바이가 조작된 그 시각에 그가 금은방에서 아내 헤라를 위해 반지를 고르며 순수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명확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 기록을 삭제하고 목격자의 입을 막기 위해 금전적 협박을 일삼았던 진태석의 그림자가 암호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태석이 세운의 출생을 알고도 이용했던 비정한 만큼이나 태석 본인이 차기범의 알리바이를 조직적으로 뒤집어 엎고 살인자로 몰아넣었음을 손끝처럼 꼬집어냈습니다. 태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짐승의 숨통을 조이듯 태석에게 다가가 낮게 의조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순결한 진심을 살인자의 증거로 바꿔치기 했어요. 반지를 사러 간 그 설레는 시간을 살인을 계획하고 배회한 시간으로 둔갑시킨 그 추악한 대가, 이제 당신의 명예와 목숨으로 치러야 할 거예요. 그 순간 거실 구석에서 넋을 잃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채 앉아있던 진세훈이 갑자기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광기와 허무가 뒤섞인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세훈은 공난숙이 던져놓은 유전자 검사지를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 대신 자신을 배신한 창조주를 향한 파괴적인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아니, 진태석 회장님, 제가 당신의 충실한 개였던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전 절대로 혼자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 친어머니를 어떻게 서서히 말려 죽였는지, 그리고 공난숙 회장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당신의 손발이 되어 공조했는지 내 입으로 하나하나 다 터뜨려 줄게요. 우리 같이 죽는 거예요. 공평하게. 세운의 돌발적인 폭로에 공난숙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세운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난숙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낚아채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난숙은 세훈이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까지 쥐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이제 건양가는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는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한혜라는 이 모든 광경을 거실 문가에서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딸 정원이 25년의 한을 풀기 위해 스스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는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황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정원은 아빠 차기범의 낡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불렀던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똑똑히 봐요. 아빠가 사랑으로 사려 했던 그 빛나는 반지가 이제 저 악마들을 평생 옥죄는 차가운 수갑이 될 거예요. 정원의 미소는 거실의 그늘진 구석까지 닿아 선하고도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양가의 거실은 이제 우아한 재벌가의 응접실이 아닌 서로의 심장을 물어뜯는 짐승들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차정원이 가져온 금은방 장부라는 시한폭탄은 진태석의 25년 위선을 산산조각 냈고 공난숙의 이혼 통보는 진세훈이라는 사냥개를 광견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원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25년 동안 아빠 차기범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버린 엄마를 향한 원망이 뒤섞인 서늘한 복수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세훈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인 세훈 친모 살해 공조 사실을 입에 올리자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고결한 사업가,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살인 공모 사실이 대중과 검찰에게 드러나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난숙은 뒷걸음질하며 실성한 듯 웃는 세훈을 향해 비명을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 그만해. 내가 감히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내 어미가 그렇게 된 건 다 내 아버지 진태석 때문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난숙은 벼랑 끝에 몰리자 20년 동맹이었던 태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비겁한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세훈에게 그런 얄팍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훈은 태석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며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니, 진태석 씨, 당신이 나를 도구로 썼지? 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놓고 내가 당신의 친딸인 정원이를 차로 치려할 때도 당신은 그저 건양의 미래만 계산하며 뒤에서 웃고 있었지.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야. 태석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세훈을 혐오스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세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에게 세훈은 더 이상 아들도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통제 불능의 오물일 뿐이었습니다. 시끄럽군. 윤비서, 당장 이놈을 끌어내. 내 집에서 다시는 이 오물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해. 가짜 아들놈의 목소리가 내 귀를 더럽히는구나. 태석의 비정한 명령에 세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실성한 듯 껄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정원은 테이블 위의 장부를 다시 한번 태석의 턱 밑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진태석 회장님. 당신이 오늘 벌인 건 세운 씨뿐만이 아니에요. 25년 전 당신은 우리 아빠 차기범의 명예를 버렸고 엄마의 인생을 무참히 망쳤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죠? 당신이 우리 아빠를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 그 음방 주인을 어떻게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했는지, 그 모든 진실이 담긴 음성 테이프와 장부가 이제 당신의 목을 쥘 거야. 정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태석의 안색이 처음으로 제빛으로 변하며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그 문방 주인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그리고 그 낡은 장부가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당황한 태석의 심장에 마지막 쇠기를 박았습니다. 당신은 아빠가 엄마에게 주려던 사랑의 반지를 살인의 증거로 바꿨지만 이제 그 반지의 기록이 당신의 손목을 묶는 차가운 수갑이 될 거야. 기대해. 진태석,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건양이 당신의 가장 화려한 무덤이 되는 그 순간을. 이때 문가에서의 모든 광경을 침묵으로 지켜보던 하네라가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석의 은밀한 비자금, 내역과 차기범 사건의 배후 조작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태석을 향해 단호하고도 처절하게 선언했습니다. 진태석 회장님, 당신의 시대는 여기서 끝이에요. 방금 건양 이사회에 당신의 해의 망건과 모든 비리 증거를 전송했습니다. 이제 건양은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딸 정원이가 이 더러운 유산을 깨끗이 치울 겁니다. 헤라의 완벽한 배신의 태석은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조종해온 꽃이라고 믿었던 헤라가 자신의 심장을 가장 깊숙이 찌르는 날카로운 독가시가 되어 돌아온 사실에 그는 치을 떨었습니다. 공난숙은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을 직감하고 슬그머니 뒷걸음질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하늘과 정원이 그녀의 앞을 철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공 회장님 어디 가세요? 당신이 진태석과 공모의 주상철 씨를 살해하고 우리 아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증거 하늘 씨가 25년 동안 모아온 자료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당신도 오늘 여기서 절대로 무사히 나가지 못해. 정원의 서늘한 경고에 난숙의 다리가 풀려주자 앉았습니다. 언양가의 거실은 이제 악인들의 비명과 서로를 향한 저주로 가득 잡고 정원은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25년 전 억울하게 끌려가던 아빠 차기범의 얼굴을 떠올리며 뜨거운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복수는 이제 완성의 단계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울리는 진세운의 실성한 듯한 웃음소리는 거양과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파르르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가 뿌리째 부정당한 자가 내뱉는 마지막 단명과도 같았습니다. 세우는 대리석 바닥에 뺨을 댄 채 차가운 돌의 감촉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세훈이라는 이름으로 누렸던 모든 권세와 자부심이 사실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잠시 빌려 쓴 무대 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난숙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차정원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자신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짐승의 공포가 서여 있었습니다. 사정원,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 공난숙이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 인생 정도는 소리 소문 없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난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위협을 가하고 있었지만 정작 떨리고 있는 것은 그녀의 손끝이었습니다. 정원은 그런 난숙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정원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고유한 거실의 날카로운 경고음처럼 박혔습니다. 정원은 난숙의 귀가에 대고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온도로 낳고 서늘하게 읊조였습니다. 공 회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돈줄은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로 꽁꽁 묶였고, 당신이 방패로 쓰려 했던 진태석은 이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벅차요. 그리고 당신이 오물이라고 버린 진세훈 씨는 지금 당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터뜨릴 준비가 됐거든요.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돈의 탑이 사실은 사람의 피로 다져진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숙은 고개를 돌려 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난숙과 태석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자신의 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넣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이 바로 눈앞에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세훈의 뇌리를 스치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공난숙 회장님, 당신이 우리 엄마가 있는 요양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주사기에 차가운 약물을 채울 때 우리 엄마가 어떤 공포 섞인 눈으로 당신을 봤을지 상상이 나가.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치웠어. 세훈의 말에 난숙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난숙은 진태석을 향해 도움을 청하듯 손을 뻗었지만 태석은 오히려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태석에게 난숙은 이제 함께 침몰라는 배 위에서 떼어내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20년의 동맹이 단 한순간에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원은 다시 한번 태석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태석이 난숙의 살인을 묵인하고 공모했다는 사실은 이미 정원과 하늘이 확보한 자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죽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차정원,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냐? 하늘아와 짜고 나르리 구석으로 몰아넣은 게 정말 너희들이란 말이냐? 태석의 외침에 하늘아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헤라는 정원의 어깨를 감싸으며 태석을 향해 멸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은 25년 전 자신을 버리게 만들었던 태석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진태석, 당신이 우리 수아를 옥상에서 밀었을 때, 그리고 기범 씨를 살인자로 몰아죽게 내버려 뒀을 때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야. 당신은 인간이길 포기했어. 그러니 이제 짐승처럼 그 대가를 치어. 당신이 지은 죄는 지옥에 가서도 씻기지 않을 거야. 헤라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태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태석이 정원을 옥상에서 밀기 직전 광기의 어린 목소리로 자신이 차기범을 죽게 했다고 자백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을 메우자 실성한 듯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자신의 목소리로 증명되는 그 모순적인 고통의 태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영채는 이 난장판 속에서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화려함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난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영채는 자신의 화려했던 신데렐라 꿈도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짜 임신까지 감행하며 지키려 했던 그 욕망의 끝이 이토록 허망하다는 사실에 망연실했습니다. 정원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아빠 차기범이 헤라를 위해 사려 했던 반지의 도안이 그려진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진태석의 수조원대 제국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당신이 조작한 수사기로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당신의 파멸이 있어 아빠는 사랑을 약속하던 그 가장 순수한 시간에 당신은 살인을 설계했지. 이제 법이 당신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 기대해도 좋아. 아빠의 한은 이제 시작될 당신의 고통으로 갚게 될 거야. 정원의 선언과 동시에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푸른 조명이 거실 창문을 쉴 새 없이 때렸습니다. 하늘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태석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정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황 실장과 경찰들에 의해 바닥에 눌려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태석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철컥하는 그 소리는 정원에게는 지난 25년의 체이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25년 전 아빠의 손목에 채워졌던 그 억울한 수갑이 이제야 비로소 제주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정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병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공란숲과 수가 채어 끌려가며 저주를 퍼붓는 진태석, 그리고 너나간 채 허공을 응시하는 진세원을 차례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자만이 느끼는 깊은 허탈함과 슬픔, 가리고 아빠를 향한 그리움이 서여 있었습니다. 건양가의 거실은 이제 폐허와 다름 없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는 쏟아진 찬물과 짓밟힌 유전자 검사지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위로 차가운 경찰의 무전기 소음이 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건양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악인들의 비명과 차가운 금속에 마찰음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던 진태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체로 광기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차 담지 못할 저주를 내뱉습니다. 차정원, 내가 감히 내 제국을 내가 어떻게 읽은 거인데 넌 내 아비와 똑같이 비참하게 죽게 될 거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너희 모두를 가만두지 않겠어. 태석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거실벽을 때리고 사라졌습니다. 정원은 그런 그를 보며 일말에 흔들림도 없이 장부를 가슴에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장부 속에 담긴 아빠의 사랑이 이제는 저 악마의 유일한 사형 집행서가 되었음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병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새벽별처럼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곁에 서 있던 진세우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는 공난숙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우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존경했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후계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던 장모까지 모두가 가짜였고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영혼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정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원아, 너도 처음부터 도구였던 걸까? 너에게도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도 난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진짜였던 적이 있었을까? 정원은 세운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을 공감하기엔 정원이 짊어진 25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정원은 대신 그를 스쳐 지나가 헤라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헤라는 정원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25년 전 딸을 버리고 야망을 선택했던 엄마와 그 원망을 동력 삼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딸이 비로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 세월이 눈물 한 방울에 녹아내렸습니다. 수아야, 이제 아빠한테 가자. 기범 씨한테 이 소식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평생을 기다려온 그 말을 우리가 직접 해줘야 해. 헤라의 목소리에 정원은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며 독해져야 했던 시간들 가면을 쓰고 원수를 아버지라 불러야 했던 치욕의 나날들. 그리고 밤마다 아빠가 보고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그 수천 밤의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거실 구석에서는 주영채가 히스테릭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와 신분 세탁이 한낱 손뭉치와 같았음을 깨닫고 완전히 미쳐버린 듯 했습니다. 공난숙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내 돈, 내 크라운 캐피털, 이거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라고 울부짖으며 탐욕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한 채 오직 사라지는 숫자들만을 아쉬워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에 차기범의 낡은 지갑을 쥐어주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기범이 반지를 사려다 채우지 못한 그 지갑에는 헤라의 사진이 여전히 낡고해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지갑을 열어 사진 속 젊고 순박했던 아빠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사려 했던 그 반지가 드디어 아빠의 억울한 명예를 찾아줬어. 이제 그곳에서는 누명도 고통도 없이 그저 예쁜 반지 선물하며 편히쉬어. 사랑해, 아빠. 건양가의 웅장한 대문 밖으로는 어느덧 차가운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25년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건양의 부서진 왕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하늘의 부축을 받으며 그리고 엄마 헤라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건양 제국과 악인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그녀는 비로소 차정원으로서의 당당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악인들은 각자의 지옥으로 끌려갔고 남겨진 자들은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정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아빠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선하고 맑은 미소였습니다.